사실 어제 대표님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받고 질문의 답변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왜 어려울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 번도 표현해 본 적이 없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언어화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사실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인터뷰라는 거 사실 말이잖아요. 그러면 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여기에 대한 생각이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맞아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글이 더 표현하기 쉬워요? 말이 더 쉬워요? 글이 사실은 더 어려운 게 왜 어려우냐면 말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을 해놓고 내가 말했던 영상을 다시 보면 틀린 단어를 사용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생각과 언어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말이라는 거는 그게 그냥 흘려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록하진 않잖아요. 내가 유튜브를 의도적으로 찍지 않으면. 근데 글이라는 거는 기록으로 남아서 볼 수 있고 보존이 되기 때문에 글에 대해서 대부분 더 부담감을 느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 글을 잘 쓰려면 이제 어떤 마음가짐에 대해서 네. 질문을 주신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가짐 하나만으로 가는 게 사실은 되는 건 아닌데 네.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가짐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겠구나. 무엇을 하든 간에. 글을 쓰거나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떤 고객과 상담을 하거나 소통을 하거나. 근데 평소에 제가 생각한 글쓰기를 잘 하려면 중요한 거는 일단 자신만의 어떤 원칙이 있어야 돼요. 어떤 원칙이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원장이야. 그러면 평소에 내가 어떤 교육 철학으로 이런 사람이 나의 고객이고 내가 고객을 돕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고 고객과 소통할 때 나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소통한다라는 그러니까 명확한 그 기준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잘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한마디로 일관성이 없는 글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저렇게 말했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본인이 명확해야 되네요. 글쓰기를 맞아요. 잘하려면. 되게 본인이 명확해야 쓸 수가 있고 사람들이 글을 써보라고 하면은 썼는데 솔직히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 글이 너무 많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블로그 마케팅 이제 네. 저는 글의 내용까지 제가 코칭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뭔가 말하고 싶긴 한데 도대체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면은 바로 이탈이거든요. 안 읽어요. 그쵸.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이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꼭 줘야 되는 정보를 줘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왜 그쵸. 그런가를 보면은 자기 생각이 정리가 안 됐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평소에 생각이 정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사람들이 쉽게 맞아요. 읽게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게끔 쓸 수 있는 글을 쓰려면 가장 기본 원칙은 내가 명확해야 된다. 이거네요. 맞아요. 내가 되게 명확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이 명확, 명확한 방법 같은 거, 명확하려면 정확하게 뭐 어떤 식으로 해야만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글의 목적에 따라 달라서 제가 다 예, 모든 글을 다 그쵸. 읽자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이거는 말을 하건 글을 쓰건 내가 무엇을 하건 간에 되게 제일 기본이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지? 이게 되게 정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타겟. 블로그에 글을 쓴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모두한테 다 이 글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데요. 학원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초등 저학년의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가 다르고 초등 고학년, 중학생 이 각각의 사람들이 사실은 걱정거리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이 글 하나로 물어봐요. 이 글의 타깃이 누구예요? 그러면 아이를 둔 모든 학부모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의 고민이 다른데 중학교 시험을 앞둔 엄마의 걱정하는 마음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엄마의 걱정하는 마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도 명확하지 않거니와 가장 큰 실수가 첫 번째 타겟이 명확하지 않다.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를 모르니까 읽다가 도대체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라는 의문이 들면서 급 지루해지고 급 산만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빠르게 자기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못 들어와요. 앞에 서론이 너무 길어. 근데 왜 서론이 긴가 보면은 자기가 뭘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왜 오랜만에 전화 오면 주절주절 하게 되는 약간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글에다 주절거리면 바로 나가요. 아무도 안 읽어요. 그쵸.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 그래서 명확하다는 건 타겟과 내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 그래서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바로 주제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사람들이 아마 이 주제를 제일 어려워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음, 이걸 지금 현재 듣고 있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조차도 네,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계속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고 이 문제를 제시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스스로 인식해서 명확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이 오디오를 시청하신 분들, 이 팟캐스트를 시청하신 분들은 음, 이 타겟과 명확성을 얻기 위해서 음,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끊임없이 찾는 행위부터 저는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 대표님. 사람들이 조회수가 많은 거를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근데 조회수가 얼마 전에 대표님과 제가 인터뷰했던 게 그때 당시 조회수가 50이 안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예, 근데 어떤 거는 영상의 조회수가 1000건, 2000건이 돼도 문의가 안 들어오는 영상이 있거든요. 예, 어떤 사람들의 영상은 타겟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렇죠. 자기한테 말하는 것 같지 않으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사람들은 조회수를 높이는 거에 되게 집중하는데 그러다 보면 두리뭉실하게 갈 수밖에 없고 아무도 그 글을 읽었을 때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네? 이게 맞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음. 그거는 대기업이나 뭐 대량 공급을 하고 네. 대기업이나 기술이 있어가지고 네. 조회수도 따고 뭐 전환율 이렇게 그렇죠. 매출도 따고 하는 거지. 우리 네. 같은 소소한 소상공인 개미들은 네. 내가 뭔가를 진행할 때 스케일도 그만큼 돈을 태울 수도 없고, 그리고 맞, 돈은 없으면 이제 음. 시간을 쓰더라도 그 네. 시간의 효율성 우리가 100날 해봤자 그 음. 대기업이 그냥 하루 하는 것보다 음. 못하는 어떤 케이스로 가니까 음. 그거는 대기업 스케일하고 완전 개인이 지극히 우리 같은 작은 개인이 뭔가 하는 건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어설프게 그냥 뭐 인스타라든가 뭐 음. 어느 다른 데서 하는 걸 보면 대기업이라고 하면 꼭 무슨 삼성 뭐 LG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생각한다. 대기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뭐 조회수로 봤을 때는 완전 대기업 체제로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네. 여성들 같은 경우는 많이 벗으면 대기업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노출이 많이 그만큼 네.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어떤 특별한 우선순위, 중요성, 니즈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보통 우리 몸에 안 좋은 게 사실은 더 맛있잖아요. 음. 그럼 노출이 많이 된다고 해서 더 그러니까 그게 더 맛있다고 해가지고 우리한 몸에 좋은 건 아니라는 거지. 음. 예, 맞아요. 그랬었을 때는 지금 코치님이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고, 그리고 음. 무엇보다도 타겟과의 명확성을 얻으려면 그거를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어떤 음. 좀 자기의 어떤 소신껏 그 자리에서 꾸준히 뭔가를 듬직하게 뭔가를 이렇게 성실하게 계속 개발하고 음. 발전하고 자기가 벌었던 돈과 시간을 음. 자신한테 투자하면서 그 네. 명확성과 타겟을 저는 얻는데 최소 7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어. 예, 저는 지금까지 13년, 이제 14년 차인데, 14년 네네. 차마저도 음. 제가 때로는 이게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음. 그게 갔다 왔다 할 때가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확장하면 알고리즘이 항상 바뀌어져요. 맞아요. 원래 있는 데서는 또 나는 원래 있는 그 레벨에서는 또 확장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도 하고, 음. 항상 이게 확장하면 확장값만큼 단점도 그 많이 드러나고, 맞아요. 예, 그거를 내가 다 계속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타겟과 명확성이 조금 음. 희미해질 때 또 음. 우리는 기질이 있으니까 그걸 또 더 클리어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음. 여기에 저기 코치님의 어떤 생각을 좀 더 음. 세부적으로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게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과 연결되거든요. 예, 아까 시간과 돈을 어떻게 이제 써야 되냐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실은 글을 잘 쓰기 위한 두 번째가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내가 삶에서 직접적으로 겪었던 좋은 경험도 성공 경험도 좋은 글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내가 고난을 겪었고 역경을 극복했던 일들이 사실은 더 좋은 글감이 될 수 있거든요. 음, 왜냐면 사람들은 남이 잘 나가는 얘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었고 당신과 똑같은 아니면 같은 어려움을 겪어서 나도 그 마음을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지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저거를 해낼 수 있겠는데라는 약간 희망이 생겨요. 음. 예전에 이 얘기를 누가 해주시는지 아세요?
너가 고난을 극복하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토리가 될 거다. 그건 제가 했죠. 맞아요. 네. 대표님이 2년 전에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떠서 제가 2년 전에 제 영상을 봤거든요. 네. 근데 정말 제가 겪었던 어려움, 그걸 극복했던 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간접 경험, 직접 경험 플러스 또 하나 무엇을 해야 되냐면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교육에 시간과 비용을 써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경험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한테 경험은 그냥 과거의 사건일 뿐이지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해석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좋은 교육이 들어오고 멘토의 관점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과거 자체가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퓨처 셀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가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 과거에 내가 의미를 줄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겪었던 상처에 대해서 떠올릴 때마다 분노한다거나 근데 맞아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극복되었고 현재 나에게 어떻게 이득됐는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려면 교육에 시간과 비용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해요. 맞아요. 돈을 못 맞아요. 써요. 그러니까 명확성이 없고 타겟이 뭔지도 맞아요. 모르고 시간은 맞아요. 지나가고 음, 예, 뭔가 고갈되는 느낌이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력이 있으니까 더 오히려 밑으로 맞아요. 떨어지고 있고. 음, 예. 근데 시간과 이런 돈을 교육에도 투자하고 내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도 네, 요즘에 정보가 네. 유튜브든 뭐든 다 마케팅을 너무 많이 하고 음, 또 일반 사람도 TV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넷플릭스 같은 거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게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정보가 누군가는 이게 데이터로 쌓이고 이런 걸 음, 많이 듣고 들을 때는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그 시간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보가 과대해지면 내가 예를 들면 잘못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더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맞아요. 정보가 많을수록 소음이 되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 음, 중에서 내가 나의 필터를 장착해서, 네, 왜냐면 남들이 무료로 다 본다는 거는, 네, 내가 무료로 본다는 건 남들이 다 본다는 건데, 음, 남들이 거의 다 아는 지식들, 남들이 그럴싸하게 다 이게 알고 있는 상식들, 음, 굵직굵직하게 보면 그냥 제가 아는 거, 코치님 아는 거, 다른 사람들 다 아는 거인 줄 알아요. 제가 음, 중강의라든가 이렇게 그 신규를 이런 이게 세미나를 하고 열면 그 음, 중에서 사람들이 그 구매 전환율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음, 저 내용 자기도 안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더라고. 되게 교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겉으로 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부동산 하나 구매할 때 엑셀 네, 나오는 걸 먼저 생각하면서 구매해야 된다. 뭐 주식도 똑같고 다 뭐 이렇게 만약 이런 예를 들면 그 음, 내용은 자기도 그럴싸하게 배운 거야. 예를 들면 어디서 음, 들은 거야. 근데 음, 그걸 겉으로 그 덩어리만 봤을 때는 똑같은데 음. 근데 현실적으로 네가 해봤냐 그거죠.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예, 사실 부동산이 나올 때 중요해라는 걸 이론으로 부동산 강의에서 하잖아요. 맞아요. 머리를 들어서 아는 사람들은요, 부동산 들어갈 때 인테리어라든지 뷰에 반해서 들어가는 실수를 반드시 저질러요. 예, 반드시. 예. 그러니까 그게, 거래를 아예 안 하고 그리고 음, 그렇게 돈을 레버리 써서 그렇게 돈을 음, 만들어 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거래 음, 하나도 물건 하나도 구매하지 않고 팔아보지 맞아요. 않았고 그리고 물건 하나도 또 구매할 때도 이 사람이 금매인지 뭔지 이거 맞아요. 모르고 어쨌든 그런 것들도 알아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음, 이걸 거래하는 데서 세세코코 그 디테일들이 부동산 중개인들한테 어떤 멘트를 쳐야 되고 맞아요. 중개인들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 거기에서 제시하는 그 가격을 뭐 다운시킬 때 뭐 어떤 심리를 가져야 되고 그 심리를 그렇게 내가 그 숫자를 얘기하기까지 그 부끄러운 숫자를 얘기하기까지 음, 그거를 끝까지 끌고 가는 거 이런 모든 디테일들이 있는데 그냥 맞아요. 단순히 진짜 뭐 들어갈 때 엑셀 할 거를 생각하고 음, 구매를 해야 된다 이 소리만 들으면 아, 너나 나나 아는 게 똑같은데 내가 왜 너한테 돈 주고 배워? 이런 부분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드는 맞아요. 거죠. 근데 음, 글쓰기에서도 그렇고 콜드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음, 영업하는 데서 그렇고 소개 영업이든 무슨 이런 디지털 영업이든
뭐 음, 모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음, 심지어 우리를 비교할 때 또 아까 음,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의 오류라고 어디 음, 가서 본 거는 많아가지고 음, 아, 이 사람들은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는데 저 사람 조회수가 더 음, 많아. 저 사람이 그러면 더, 저 식당이 더 맛있겠다. 거기서 음, 맛은 거의 비슷하다고 겉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음, 사람이 어떤 재료를 쓰고 과연 맛있긴 하지만 더 건강한지 음, 뭐 정보에서도 필터링을 더 이게 여과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정보에 대한 소음을 더 줄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 제가 우리 최근에 그 필터를 진짜 현지로 샀거든요. 그 필터 그 어, 뭐야 공기청정기를 샀어요. 네네. 공기청정기 중에서 수많은 공기청정기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백화점에서 블루에어라는 공기청정기를 샀거든요. 지금은 클래식이라고 아예 뒤에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때 아, 제가 샀을 때 20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어, 지하인가 그때 아, 그 네네. 냄새가 있어가지고 그걸 음, 사는데 엄청 그거 좋아졌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공기청정기 너무 다양한데 새로 반짝반짝한 것들 나오는데 실제로 집에 그 공기를 도와 못 주는 그런 필터들이 대부분 장착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예전에 제가 샀던 거를 사서 음, 바꿔서 그냥 그거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음, 확실히 예전에 게 훨씬 더 좋아요. 필터 음, 자체도 엄청 두꺼워요. 아, 거의 저 손바닥 수만큼 두껍고 그 두꺼운 게 3면으로 다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그 미묘한 차이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음, 그냥 필터 저기 뭐야 공기청정기 하나만 보더라도 그 미묘한 차이를 모르고 그것도 내가 돈 써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음, 반 가격도 안 되는데 아, 대신 이런 건 유행이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사람들이 잘 안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꼭 새 거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미묘한 차이를 볼 수 있어요. 그 미묘한 차이를 보려면 내가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지하에 냄새가 날 때 내가 어떻게 뭐 다양하게 내가 뭐 술을 썼을 거 아니에요. 음, 예전에 사무실 할 때. 근데 그런 어떤 돈과 시간을 내가 써봐야만이 맞아요. 공기청정기 하나 가지고도 사실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부분. 음, 제가 최근에 로버트 청소기 또한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버렸어요. 예, 제 어떠세요? 와이프가 이제 사실 쓰는 로봇 청소기가 원래 있었어요. 아, 예전 네. 천안집에. 그리고 제가 청소기가 약간 그때 저기 로봇 청소기가 문제가 좀 있는 것 어, 같아가지고 제가 네이버에서 하나 더 샀거든요. 근데 저는 디자인을 아, 제일 먼저 봐요. 그 어, 다음에 리뷰를 보는데 전 리뷰 볼 줄 잘 몰라요. 제 와이프가 더 잘 볼 줄 알아요. 근데 어, 제가 어쨌든 겉으로 봤을 때 리뷰고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긴 했어. 그러니까 아, 써봤는데 소리도 좀 소음도 좀 덜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 저희 어머님도 하나 타서 드렸거든요. 아, 두 대나 사셨어요?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어머니 그 로버트 기청소기를 잘 안 써서 그런지 그냥 배터리가 그냥 1년 조금 지났는데 배터리가 아예 나가버렸더라고요. 별로 어머나, 쓰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잘 아, 나가고 충전을 오래 안 지금 하니까. 그쵸. 지금 저희 집에 것도 그 배터리가 나갔더라고요. 1년 좀 넘은. 그래서 얘네가 가격은 로버트 청소기 값을 받고 그래서 배터리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 1년에서 아, 1년 반 되면 배터리가 무조건 나가는 시스템이더라고. 세상에. 내가 예전에 이런 시스템이 싫어가지고 삼성 갤럭시에서 아이폰을 바꿨거든요. 어, 항상 뭘 쓰건 나중에 배터리가 이상해지거나 아니면 속도가 음, 느려지거나 꼭 2년에 한 번씩 교체하게 만들더라고. 그쵸. 교체 나 한 그게 되게 번씩 해야 돼요. 괘씸하더라고, 나 그런 것들이. 내가 진짜, 지금 쓰는 핸드폰 11 미니거든요, 제가. 어, 예전에 계속 쓰던 거를 여기 자료도 많고 음, 또 수강생들 소통한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음, 제가 계속 이거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음, 저는 오래 쓸 수 있는 상품들이 정말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미묘한 음, 차이를 음,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몰라요. 몰라요. 소비자들은 저처럼 이 정도 좀 소비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긴 하더라고요.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리뷰를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단점, 리뷰를 악플 다는 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악플 음, 다는 것도 둘 중에 하나. 하나는 예를 들면 그냥 얘가 주관적인 감정이 섞여가지고 악플을 달려고 하는지, 네. 아니면 얘는 좀 객관적인 부분들 음, 보고 악플을 다는지, 그런 부분들 설득이 되면 아예 안 사거나, 아무리 음, 주관적으로 얘를 싫다고 해도 음,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전문 소비자들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미묘한 차이를 보는 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맞아.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머리가 안 닿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음, 로봇 청소기지 아니면 이런 미묘한 차이, 똥이 굉장히 내 경험 안에서 그 필터링이 돼가지고 나는 no 시스템으로 왔거든요. 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코치님도 이런 부분이 많이 공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이 미묘한 차이를 봐내는 게 맞아요.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이걸 음, 시청하신 분들 또한 공감 분명 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랬을 때 이게 대다수와 소수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도 이런 미묘한 차이에 대한 그걸 봐내는 힘, 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글쓰기에 있어서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 학자들도 글을 되게 잘 쓰잖아요. 그럴싸하게. 음. 근데 우리가 경험 가진 사람,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떤 글을 썼을 때 나를 가장 세상에 잘 내 목소리 드러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단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미묘한 차이를 알려면 사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돈을 쓰면서 틀리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거는 저도 제가 동의해요. 진짜 정말 이제 왜냐면 처음에 저 대표님 기억하시죠? 이게 뭔가 저한테 어떤 대표님은 PCM 아니라도 외부 교육도 좋은 게 있으면 제안을 하시잖아요. 예, 경험하라고. 근데 그때 제가 돈 쓸 때 사실 되게 고민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써본 적이 없는데 고민을 했는데 예, 중요한 건 그 돈을 썼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결과를 얻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틀렸어요. 근데 예, 중요한 건 그렇게 돈과 시간을 쓰고 잃으면서 상처를 받고 압박을 받고 거기에서 정보가 들어오고 돈을 써야 사람이 집중하거든요. 그리고 돈을 써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돈을 쓰면서 틀려라. 그리고 아닌 건 버려라. 근데 이것도 대표님이 처음에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거든요. 만약에 결제해서 아니면은 이 교육 버리면 되지 않냐.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거를 무슨 말인지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럼 아직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맞아요.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맞아요. 안 사람들이 틀리려고 머리 자꾸 쓰기 맞아요. 때문에 미묘한 차이 반에는 눈도 없으면서 음, 뭔가 이런 세미나라든 우리가 음, 주최하거나 뭔가 이렇게 음,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음. 계속 수박 겉핥기 밖에만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려져 있어. 고가야. 그러면 이 두 가지 가지고 이게 뭐라고 할까? 알려져 있고 고가면 그거 가지고 이게 좋은 교육이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며칠 전에 저한테 이제 인바운드가 들어와가지고 예, 전화 통화를 한 건 했어요. 예, 근데 뭐 어디서 배웠대. 돈을 많이 썼고 뭔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다. 근데 중요한 건 전 누군지 모르거든요. 근데 예, 어느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유명하대.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을 써서 그 사람 결제를 해서 돈을 썼고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저한테 연락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예, 저한테 연락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분의 문제가 뭔가 보니까 돈을 안 쓰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게 가장 틀린 점이에요. 와, 그래서 예, 돈을 안 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돈을 써야 돼. 예. 자, 다시 돌아와서 아까 대표님 조금 전에 질문이 어떤 거 주셨죠? 그냥 저는 그냥 코치님의 생각. 그러니까 코치님 음, 생각이랑 이 미묘한 차이에 대한 부분들이 단점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음, 음, 우리가 이 분야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분야에 있으면서 우리도 또한 계속 끊임없이 시간과 이런 자원을 끊임없이 소비하면서 그 네. 중에서 얘는 아니구나. 이거는 어, 맞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아닌 게 거의 90% 이상 그쵸,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그쵸, 걸 다 맞아요. 걸려내는 작업을 하는데 야, 우리도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이쪽에 쓰는데 음, 우리는 지금까지 쓰면서 또 시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몇 년씩. 그쵸, 저는 13년이 흘렸고. 그쵸, 아니, 그쵸. 누군가는 1년, 2년, 3년 이렇게 흘렸단 말이에요. 음, 근데 우리도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전문가들은 단점을 봐내는 힘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비전문가들은 어디 가서 쓸데없는 그 이론을, 소음의 이론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럴싸하게 판매하는 그 학자들이 특히 그래요, 학자들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주로 많이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일반 그냥 이론가들이, 학자들, 이론에는 오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글쓰기에서도 그 사람이 경험자면 그 음, 글쓰기가 매끄럽지는 않지만 저는 그 음. 소울이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대표님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글의 흐름이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글을 읽어서 그럴싸한 글도 있거든요. 예, 근데 글을 읽어서 그럴싸한 게 아니라 이 그럴싸한 내용이 진짜 이 사람의 마음이 반영됐는가가 저는 되게 맞아요,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동의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인스타나 이제 그 스레드인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에 이렇게 선생이 많은가? 모두가 가르치려고만 들고 배우려는 자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보면은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다 누구한테 호통을 치는데 또 저는 드는 생각이 도대체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예. 누구한테 호통을 치는 거지? 왜냐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글을 쓸 때 제가 잊지 않고 제가 상기시키려고 저 자신을 위해서 기록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쓰여지는 글들을 보면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한 지적질, 비난, 예. 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어떤가를 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 다 누군가한테 뭔가 불만을 하는데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되게 진지한 글을 어디다 썼대요. 근데 예. 그 글을 읽고 지인들이 다 이렇게 팔로우를 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그 글이 불편해서 팔로우를 끊은 게 아니라 평소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글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팔로우를 끊었다고 생각해요. 예. 내가 쓰는 글이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고 그쵸. 평소에 그걸 얼마나 행동으로 증거했는가가 중요한데 너무 불일치하니까 사람들이 공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는 글을 예전부터 잘 쓰지는 못했지만 음, 저는 경험을 기반을 가지고 그거를 맞아요. 표현해내는 데만 집중했지 나는 글을 쓸 생각도 없었고 쓸 마음도 없었지만 근데 유일하게 경험에서 그걸 꼭 표현해내는 거를 저는 스트레스 푸는 쪽으로 이제 어, 좀 적용했던 경험도 있고 했는데 음, 음, 근데 저는 그 글을 쓸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이 사람 이런 사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 저기 뭐야 이렇게 노출해도 될까 음, 걱정이 들면서 음, 때로는 올리기도 하고 예전에 뭐 음, 페이스북 예전에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페이스북 했을 때도 그렇고 음, 뭐 카카오 스토리도 인스타도 그렇고 뭐 어쨌든 그런 나만의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게 음, 생각보다 용기가 맞아요. 필요하거든요. 그게 경험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그게 뭐 개똥 철학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음, 내 경험 기반에서 음, 그때 말했던 얘기들을 내가 예전 거랑 가끔씩 보면 아, 내 레벨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음,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으면 난 지금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이 맞아요. 과거에. 나도. 근데 그런 글들을 보면서 뭘 보냐면 이 아이의 심정을 내가 음, 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들이 글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지, 음, 단순히 글 자체를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글을 음, 써가지고 유혹하는 글 써가지고 빨리 돈 되게끔 나는 음, 글을 쓰는 목적이 나는 한 번도 내가 돈을 이걸 전환시켜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쓰진 않았거든요. 음,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음, 그렇게 마음껏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표현했던 것들이 음, 제가 뭔가 이렇게 책을 내든 음, 뭔가를 하든 아니면 내 소셜 미디어에 뭔가 이렇게 올리든 할 때 음, 전혀 그런 게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더 내가 이렇게 해야만이 이 사람들을 음, 필터링 해가지고 이 소음에서부터 좀 차단해주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음, 오히려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좀 잘못하면 그 존댓말도 그렇고 뭐 좀 음, 잘못하면 아 내가 이렇게 올리는 게 너무 음, 세게 가면 또 사람 가 너무 걱정하면 글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럴 수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저도 지금 대표님 말씀에 되게 갑자기 공감이 되는 게 사실 PCM이라는 교육 들으면서 저 인생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네. 제가 2년 전에 영상에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내 생각을 드러내는 게 두렵고 다른 음. 사람과 저는 정말 깍듯하게 선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되게 동굴 속에 있었고 제 생각도 되게 가둬놓고 꺼내지 네. 않았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 요즘은 내가 내 생각을 투명하게 이제 꺼내는 연습을 하면서 그 연습을 했던 영상이에요. 근데 무엇보다 그런 것들을 할 때 사실은 초반에 되게 두려워요. 이 그쵸. 심리를 꺼내서 드러내는 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고. 그쵸. 그거죠, 결국에는. 네. 근데 비웃음과 비난을 그 당시엔 당할 수 있지만 결국 제가 생각하는 건 시간 속에서 내가 그걸 증거해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 맞아요. 행동으로. 맞아요. 글을 쓰는 당시에는 비웃겠지만 여전히 내가 몇 년이 지난 후에 같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그때는 저를 대하는 주변의 시선이나 태도가 달라지겠죠. 맞아요.
사람들이 너무 잣대를 댄다는 건 우리가 교육비에 돈을 지불할 때도 돈이 많아서 지불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11조 낼 때도 돈이 음, 많아서 11조 내가 막 억을 버는데 오히려 11조 내기 더 힘들어요. 음, 예, 왜냐면 10억을 벌는데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음. 돈 많으면 낼 것 같지만 더 못 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심리적으로 그럴 것 예. 같아요. 근데 돈이 적을 때는 오히려 또 적어서 음, 예, 우리가 100만 원 벌면 10만 원 내야 되는데 그 10만 원 내는 거를 엄청 재야 되는 어떤 음, 상황이죠. 왜냐면 음, 예전에 저는 3만 원을 안팎으로 자꾸 쓰려고 할 때 저는 항상 그런 어떤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음, 달이면 25일 정도, 20일 되면 카드값 때문에 카드값이 항상 180, 막 200 얼마씩 이렇게 나왔거든요. 음, 근데 제가 그때 뭐 버는 돈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게 항상 음, 부담이었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3만 원, 10만 원을 어디가 쓰는 거 정말 큰 이벤트였어요. 저한테 예전에 음, 26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처음에. 음,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교육비로 몇십만 쓰고 몇백만 쓰는 거에 있어서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그쵸. 엄두를 못 낸다는 거에 그 음, 가만히 들여다보면 돈이 없어 엄두를 못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썼을 때 다음 달 카드 값이 이렇게 음, 쌓이면 그 두려움이 무의식적으로 딱 잡히면서 그냥 음, 그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그 어, 첫발, 그러면 그 몇백만 원까지 용기를 못 내면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용기는 낼 수 음, 있거든요, 사실은. 예를 음, 들면 10만 원이 나한테 큰 이벤트면 10만 원어치 책을 사는 것도 음, 하나의 용기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어디 가서 3만 원 막 쓰는 것도 막 어려운데, 막 10만 원 음, 쓰는 거 더 어려운데, 근데 적어도 10만 원 써도 내 인생이 망하진 않아요. 그럼 맞아요. 차라리 책 같은 거, 이런 음, 것들을 뭐 여러 개를 사가지고 어쨌든 막 그렇게 좀 길게 가더라도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용기를 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진짜 막 책 몇 권씩 읽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음, 책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또 없어. 음, 그런 사람들은 빨리 때워야죠. 왜냐면 음, 제가 항상 저도 상담하고 저도 제 거를 브리핑하고 PCM에 대한 상담을 해줄 때 딱 하는 말이 다른 게 없어요. 너 아이스강이라고 하는 사람, 이거를 왜 하필 지금 나를 찾아왔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면요. 모두 다 그런 니즈가 있어요. 음, 그러면 이거를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걸 가져가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면 다 뭔가 명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음, 제가 마지막 꼭 하는 질문 뭐냐면 너가 그럼 내 거를 얻어가기 위해서 가장 너가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음, 뭐 어쨌든 뭐 열심히 하면 된다 뭐 다양한 생각하는데 제가 딱 한마디만 던져요. 음, 나랑 같이 살면 된다고. 음, 예, 근데 나는 지금 결혼했다. 내가 너 같은 남자가 요즘에 또 많이 연락 오더라고요. 남자들인데 내가 남자랑 같이 살 수는 없지 않겠냐. 어, 어. 그럼 그만큼 극단적으로 하려면 그냥 저라는 사람을 훔치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라는 음, 사람이 하나의 도구고 완전 AI처럼 옆에 음, 딱 붙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애니메이션 보면 뭐 뭔가 선택할 때 갑자기 머리 위에서 악마가 나오고 천사가 나와가지고 둘이서 막 싸워서 막 이렇게 막 대화를 해.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음, 그것처럼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너한테 옆에 딱 붙었을 때 음, AI처럼 네가 뭔가 의사결정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거야. 그 이유는 이런 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코칭을 딱 1년 내내 같이 살면서 딱 붙어 있으면 되거든. 예를 들면. 최고죠. 예, 정말 최고죠.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 13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 하려면 사실 돈이 제일 많이 들겠죠. 그쵸. 예, 근데 그거를 조금 나처럼 단기 안에 6개월 안에 몇 개월 안에 그 13년을 다 훔치는 거를 내가 뭔가 하고는 싶은데 동기부여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거를 좀 늦추면서 나도 조금 오래 걸려도 상관없이 그렇게 하려면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다운타운 방식으로 뭔가 뭐 무료로 우리가 만약 풀었던 어떤 영상들이 있으면 그거라도 많이 보고 이 음, 사람을 최대한 이 사람의 뿌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이든
다른 사람 음,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더 이상 이제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음, 나도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기 전에도 나한테 제안이 들어왔던 게 그때 제가 24살인가 그때 2011년도였는데 27만 원짜리 티켓이 저한테는 3만 원, 26살에 3만 원도 힘든데 24살에 27만 원짜리 티켓을 저한테 제안 들어왔을 때 내가 왜 그 티켓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 샀어요. 왜냐면 그것도 그룹에서 뭔가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제가 트럼프, 로버트 음, 키요사키, 그 도널드 트럼프, 음, 예, 그리고 저기 뭐야 제프 베조스라든가 뭐 음, 이베이 창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세미나 하는 토니 로빈스 이런 사람 세미나 3일 세미나 참석했거든요. VIP 자리에서. 오, 그게 제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완전 제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때 2011년도에 멜버른에 참석한 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저한테는 27만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때. 지금도 사실 큰 돈이에요, 대표님. 그 돈 못 쓰는 사람 많아요. 엄청 큰 돈이었어요, 저한테. 진짜. 24살짜리 저한테. 근데 야,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온라인에서 제가 또 음, 뭔가를 이게 사기 아닐까 해서 음, 온라인에서 결제했을 때도 그렇고. 그냥 이런 경험들이 저는 23살부터 지금까지 너무 무수히 많다 보니까 음, 사실, 아, 좀 사람들이 이런 걸 얘기를 듣는다는 건 좀 음, 자기를 한번 인식을 해봤으면 진짜 제대로 한번 자기를 아주 객관적으로 인식해봤으면 돼요. 왜 음, 진짜 남들은 13년씩 걸렸다고 하고 남들은 수억의 돈을 썼다고 하고 음, 남들은 엄청난 에너지 쓰고 엄청나게 비난과 음, 이런 상처와 이런 속에서 정보를 얻은 것들을 음, 꼴랑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그렇게 잘 재고 지금도 제 음, 유튜브만 보고 있는 사람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유튜브를 보다가 뭔가 이 사람이 어떤 때는 제 유튜브가 에너지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쵸. 어, 사람인지라 제가 AI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 그것 때문에 또 이탈한다? 그리고 자기 또 이런 어떤 어디 가서 또 종교적인 어떤 미신에 또 그래가지고 또 이런 채널에 대한 부분들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게 나한테 더 유익한지 모르고 구독을 취소한다거나 아니면 음. 뭔가 이상하게 또 다른 데 이전했다 갔다 어느 순간 또 돌아와 맨날 이런 허튼 짓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대표님 어떤 거냐면 저희 로봇 청소기가 집에 있거든요. 예. 로봇 청소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온 집을 누벼야 되잖아요. 예. 한쪽 바퀴가 고장 났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맨날 빙빙 돌겠죠. 걔는 계속 움직이거든요. 예. 근데 제자리야. 예. 제자리에서 계속 굴을 파는 느낌으로 예. 움직이는데 자기는 뭔가 일을 하는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없어요. 지금 드는 생각이 그렇게 왔다 갔다 빙글빙글 도는 사람들의 인생이 자기는 뭔가 하는 것 같고 되게 바쁘고 자기 개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로봇 청소기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과 돈을 들여서 AS를 보내서 고쳐야죠. 근데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한테 지가 바퀴 하나 빠졌다는 걸 몰라요. 지가. 그거 자기가 바퀴가 하나가 오류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인생에 병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면 병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못 하니까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한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 근데 나이를 모르죠. 먹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 자체가 위험한 거고. 그런 사람 자체가 위험한 사람인 거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인 거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글 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잖아요. 우리 글에. 근데 반영이 되죠. 이런 말은 캐주얼적인 어떤 말이고 팟캐스트 음, 이런 오디오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들이 음, 그냥 딱 들었을 때 가장 음, 빠른 건데 사실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정화돼 있고 어느 정도 이게 계속 여러 번 생각해가지고 뺄 건 빼고 음, 이러면서 나오는 글에 대한 부분들 또한 이게 더 어드밴스된 어떤 글이잖아요. 사실 맞아. 말보다는 더 그렇죠. 포멀하고 그래서 이게 찐 경험이 음, 내 글에 반영되는 것들이 물론 글마다 스타일이 있고 그 사람이 농담이라든가 그 사람이 뭐 좀 이렇게 어깨에 힘을 줄이고 이제 글 쓰는 부분들 유연성에 대한 부분들 아주 음, 기똥찬 비교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갈 건데 일단 찐 경험이 음. 정말 이 글쓰기에 대한 그냥 남다른 경험이 진짜 이 글쓰기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풍부한 경험.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극복했던 경험, 예, 그다음에 풍부한 현장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마지막으로 약간, 우리 꼭 시청하신 분들에게 음, 뭔가 이런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내가 나아지고 싶고 개선하고 싶고 영상을 눌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일단 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문제 혹은 개선하고 싶은 사항.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영상을 봐서 물론 답답함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아 그랬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 근데 이해가 되었다는 것이 내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쵸. 능력이 있거나 그렇다는 그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머리로 들어서 이해를 하면 안다라고 착각하는데 알면 내가 진짜 그걸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쵸. 스스로 그걸 못하고 있다면 그거 자체에 일단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럼 어떤 답이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네. 내가 혼자 계속 내가 노력했을 때 상황이 나아질 것인가. 근데 만약에 혼자 계속해서 상황이 나아졌다면 계속해서 영상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네. 계속 이대로 살 건가 아니면 돈과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된 인물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통화했다는 그 분도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돈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돈을 쓰는데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상품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이 없을지라도 내가 결단할 수 있거든요. 네. 돈과 시간을 쓸 거야.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반드시 더 나아지도록 만들 거야라는 결단을 할 수 있고 이 결단을 하는 데는 대표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용기가 필요해요. 돈을 쓰는 것도 용기예요. 없는데 돈을 쥐어짜서 쓰는 것도 용기고 결국 돈을 번다는 건 창의력과 아이디어와 상상력과 믿음과 용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곳에서 상상력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네. 용기를 내야 상상력이 나와요. 그쵸. 네. 이건 다 제가 경험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자는 어쨌든 결단해야만이 어, 상상력이 나오고 그럼요. 결단해야만이 그게 똥이지 된장이 똥이면 피하면 되고 어, 다음부터 결단해야만이 이 분야에 대한 단점과 장점도 다시 보게 되고 결단해야만이 진짜 용기라고 하는 건 진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는 맞아요. 거에 있어서 너무 뒤에 잣대를 많이 잴수록 하지 않는 이유를 자꾸 찾게 되는데 그렇게 맞아요. 되면 손해는 내 자신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제일 시간이 젊을 계속 가요. 때잖아. 지금 제일 젊을 때인데. 맞아요. 네, 시간은 계속 가고 내 문제는 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상황이 나빠진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돼요. 코치님의 지금 서비스가 음, 지금 MF 케어 독서 모임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독서 모임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도 좀 글쓰기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MF 케어는 일단 글을 잘 쓰려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양질의 인풋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되게 글을 쓰고 싶어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진짜 세상에 욕심쟁이들이 너무 많다. 네, 글 쓰는 연습도 안 하고 책도 안 읽고 글만 잘 쓰고 싶어 해.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요. 네, 글을 쓰려면 경험도 해야 되지만 좋은 양질의 인풋을 읽어서 내가 했던 경험을 책에서 어떤 이론으로 확인하면서 그것을 다듬어서 매끄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글 쓰는 연습을 해야지 그래야 글을 잘 쓰게 되는 거지. 내가 기술적인 내용만 담았다고 그 기술적인 정보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MF 케어에서는 다양한 마케팅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심리라든지 우리가 돈 버는데 필요한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어요. 네, 그리고 플러스 어, 사실 돈 벌려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 표현하는 것도 어려운데 저희는 매번 그분들을 무대에 세워서 스피치를 하도록 해요. 어, 매주마다 그분한테 발언할 수 있는 스피치 기회가 있고 플러스 유튜브를 저는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화장품 판매업 하던 어떤 분이신데 잠깐 이제 PCM에서 수강하지 않다가 지금 MF 케어 돌아와 수강을 하고 있어요. 그분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2천이 넘는 조회수와 늘 자기 어떤 화장품 뭐 비즈니스 얘기할 때는 40회 막 진짜 겨우 요 네, 정도 되던 조회수가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지금은 되게 짧은 기간 안에 몇 개 안 되는 영상으로 100명이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외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첫 번째 이 사람의 심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 어떻게 돈과 시간을 쓰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아웃풋 활동을 하고 이 사람의 원고가 달라진 거죠. 네, 원고가 달라지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객과의 소통이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음, MF 케어에서 주는 거는 말빨, 심리,
그리고 다양하게 실험하도록 저는 하고 네. 제가 먼저 보여드려요. 네. 제가 먼저 어떻게 돈과 시간을 써서 실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플러스 1대1로 그분의 개인별 성장을 위한 포인트를 코칭해드려요. 1대1로. 네, 전화로 하겠죠? 맞아요. 전화로 네. 이제 줌으로 진행하는데 아, 예. 주제를 제가 그러니까 매주마다 그분들의 어떤 상황을 제가 업데이트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는 지금 가정의 문제, 누군가는 어떤 네. 돈의 문제, 누군가는 어떤 커리어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분의 상황에 맞게 그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코칭을 해드려요. 서비스가 네, 탄탄하네요. 네, 네. 탄탄합니다. 네, 010 여기 지금 번호가 네, 2224-1714 여기로 전화해서 문의를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글쓰기를 단순히 글쓰기로 돈 버는 거, 이거를 넘어서 글쓰기로 내 목소리를 찾는 거, 글쓰기로 내가 롱텀으로 모든 성공하신 분들은 학자의 길로 마지막에 꼭 가더라고요. 아무리 그게 헤지펀드, 아무리 투자자, 뭐, 그래서 학자의 길로 가서 그거를 마치 내 아이를 낳듯이 그거를 유전자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하나의 정보로 다음 세대에 있는 사람한테 나는 없어지는데 이름을 남기는 게 학자의 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냥 근데 처음부터 학자 같은 사람들은 오류가 많은데 경험자가 나중에 경험적인 어떤 그것이 이제 시스템이 원이라면 이 학자 길로 가는 그 인식론적인 부분들이 시스템 2인데 시스템 1하고 시스템 2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앞으로 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좀 이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네, 요렇게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